네, 이제 국내 증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Y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어제 어떤 종목들이 특징주로 튀어 올랐는지 이화영 아나운서와 지금 만나보시죠. 네, 특징주 짚어보겠습니다. 코스피가 가까스로 2,300선을 지켜냈습니다. 외국인과 개인의 매도 행렬에 이틀째 연저점을 새롭게 썼는데요. 코스피는 1년 8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코스닥 지수도 5거래일 연속으로 밀리면서 장중 연저점을 기록했는데요. 그렇다면 그 안에서도 주목을 받았던 종목들 과연 어떤 게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5개의 종목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5위에는 범양건역이 있고요. 그 위에는 오랜만에 휴마시스가 올라와 줬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하락세를 나타냈던 캠시스가 이날은 반등에 성공해줬죠. 12%가 넘게 오르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그 위에는 정원엔시스와 삼부토건이 있는데요. 이 삼부토건 같은 경우에는 단기 급등세로 인해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하락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점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오늘은 휴마시스부터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네, 먼저 주가를 보겠습니다. 18% 넘게 올랐고요. 18,850원에 종가를 형성합니다. 해외에서 원숭이 도창 감염 사례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우리나라 진단키트 업체들이 다시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나 국내 증시에서 원숭이 도창 진단키트 개발에 착수한 휴마시스의 주가가 강한 상승 탄력을 받았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원숭이 도창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자 진단키트 관련주들의 매수세가 강해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마시스는 원숭이 도창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를 대상으로 50분 이내에 감염 여부를 진단할 수 있는 분자 진단 제품 개발에 나섰고요. 이 빠른 시일 내로 분자 진단 키트를 완성하고 원숭이 도창 확산의 진원지로 예측되는 유럽 시장에 먼저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소식까지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어제 또 매수세가 쏠렸던 건설 관련주죠. 범양건영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주가를 보시면 6.7% 올랐고요. 4,935원에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한국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부총리가 직접적으로 한국의 조립식 주택 기술을 요청하면서 주가의 탄력을 받았습니다. 또한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부총리가 이 재건 과정에서의 도움을 요청했는데요. 특히나 이 조립식 주택을 마을을 지어야 한다면서 관련 기술을 보유한 우리 한국이 도움을 줬으면 한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4일에 스위스에서 열리는 우크라이나 재건회의에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화상으로 참석해 이 자세한 재건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하고요. 그로 인해서 어제 범양건영 관심을 받았다는 소식까지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거래량 상위 종목들을 통해서 관심을 한 몸을 받은 종목들 짚어봤습니다. 네, 특징주 짚어보고 오셨고요. 이제는 하락장에서도 주목받았던 종목들 이슈와 함께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투자 의견까지 한 번에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화요일에 함께하는 분입니다.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럼 종목 Y 첫 번째 종목부터 한번 오픈해 보도록 하죠. 어제 어떤 종목 보고 오셨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팅크웨어 가져오셨습니다. 어제 같은 장에서도 9%가 넘게 올랐습니다. 유럽연합에서 판매되는 모든 차량에 블랙박스가 장착된다 이런 소식이 네. 나왔죠. 블랙박스 관련 기업이 좀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팅크웨어가 아무래도 뭐 대장주인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뭐 국내 그 블랙박스 관련된 시장 점유율 1등을 하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외에 이제 파인디지털이 2위를 해서 네. 어저께 뭐 이런 뭐 팅크웨어나 파인디지털이 다 좋은 네. 그런 이제 주가 흐름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전일 이제 EU 내에서 이제 판매 차량에 대해서 블랙박스를 이제 의무 장착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6일부터 단계적으로 블랙박스 이제 장착 차종이 이제 결정이 되고요. 향후에 이제 2024년 5월까지 유럽 내 판매되고 있는 모든 차량에 대해서 블랙박스를 장착을 하게끔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뭐 최근 들어 이제 블랙박스 장착은 뭐 유럽뿐만 아니라 뭐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도 블랙박스 장착 의무화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렇게 이제 블랙박스를 장착한다라고 하게 되면 사고율이 20% 정도 감소한다라는 것 때문에 각국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팅크웨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의 그 시장 개척을 위해서 뭐 오랫동안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였고요. 지금 전체 매출 중에서 해외 관련된 매출이 한 26% 정도 지금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도에 한 15%에 비해서 뭐 좀 많이 증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영국이나 카나다, 호주 같은데 뭐 17개국에 2,700여 개의 이제 오프라인 매장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글로벌 이제 완성차 업체에도 이제 블랙박스를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폭스바겐이나 볼보, 포드, GM 등의 블랙박스를 납품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작년 10월에는 이제 BMW와 단독으로 공급 계약을 체결할 만큼 이런 블랙박스 관련돼서 상당 부분의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이제 유럽 지역 내에 의무화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된 매출이 추가적으로 더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대장주 팅크웨어가 지금 4일 내내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좀 봐도 모멘텀을 좀 받아갈 수 있는 그런 호재인가요? 네, 뭐 계속 일단 장기적으로도 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일단은 뭐 블랙박스라는 것 자체가 뭐 여러 가지 종류는 있긴 하지만 지금 유럽에 이제 수출이 되고 있는 게 좀 고급 사양의 그런 이제 블랙박스입니다. 그렇게 되면 관련 뭐 의무장착이기 때문에 뭐 어차피 매출 규모는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다 네. 보면 매출이나 수익성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이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팅크웨어의 투자 의견까지 한번 들어봤고요. 다음으로 두 번째 종목도 한번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SPC 삼립입니다. 어제 6% 넘게 올랐습니다. 2분기 포켓몬빵 덕분에 네. 호실적을 기록을 했었죠. 지금 한 4달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인기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네. 저도 아직 못 봤습니다. 네. 구하기가 어렵죠. 그렇죠. 구하기가 원체 어렵기 때문에 뭐 그만큼 이제 이렇게 이제 희귀하면서 이제 잘 판매가 되는 아이템이 하나 있다라고 하게 네. 되면 매출 성장세에서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최근 이제 관련돼서 뭐 포켓몬뿐만 아니라 포켓몬 빵이 나오면서 관련돼서 제품 가격도 다 조금씩 인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시중에 이제 향후 이제 매출 성장세의 기대를 가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휴게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휴게소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확산으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이제 완화로 인해서 최근에 야외 활동이 증가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휴게소 관련된 이용객들이 이제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특히 이제 과거에는 그 휴게소가 이제 잠시 들렸다가 물건을 사가는 그런 뭐 장소였다가 그쵸. 최근에는 이제 앉아서 이제 음식을 취식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 관련된 매출이 좀 더 증가하고 있다는 게 긍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하나가 최근에 이제 곡물 가격이 안정되는 부분이 상당 부분 수익 개선에 좀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겨울 밀 수확이 지금 본격화되고 있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밀가루 가격이 최근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소맥 선물 가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난 3월 7일 날 1,400달러가 넘었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846달러로 한 30% 이상 지금 가격이 하락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렇게 이제 곡물 가격이 하락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뭐 기업체 입장에서는 일단 판매 가격은 올려놓은 상황인데 원자재 관련된 비용이 줄기 때문에 수익성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곡물 가격이 최근 이제 변동성이 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반기 들어선다라고 하게 되면 곡물 가격이 재차 반등할 가격은 충분히 있으니까요. 그런 점은 감안을 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반기 곡물 가격에 대한 변동성도 한번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SPC 삼립에 대해서 짚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종목도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종목은 어제 많이 빠졌던 위메이드 맥스입니다. 어제 게임주가 나름 잘 버텨줬었는데 위메이드 맥스의 하락률이 좀 컸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뭐 신작 게임 미르M에 네. 대한 실망감이 좀 이어지고 있는 걸까요? 네, 그렇죠. 미래엠에 대한 실망감과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비트코인에 관련된, 그러니까 암호화폐에 관련된 이제 시장성의 불확실성이 좀 주가를 좀 하락을 시켰다라고 보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지난 주말에 이제 비트코인이 19,000달러 이하로 이제 하락을 하면서
하면서 암호화폐에 대한 이제 불안감이 상당히 좀 상존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특히 이제 위메이드 맥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암호화폐 가격 변동에 맞춰서 지금 주가가 같이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위메이드 맥스에서 지금 발행을 하고 있는 위믹스에 관련된 부분이 지금 크게 더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최근 스테이블 코인인 이제 위믹스 달러를 발행을 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공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뭐 대표적인 이제 테라나 루나가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었는데 관련돼서 지금 이제 망가지면서 전체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이제 그러니까 불확실성을 좀 키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테라에 이제 투자했었던 암호화폐 전문 이제 헤지펀드인 3AC가 지난주에 파산 보호 신청을 하면서 관련된 스테이블 코인 전체적으로 조금 시장에서 좀 불안한 그런 느낌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메이드 맥스 같은 경우도 뭐 별도의 알고리즘 자체가 뭐 안정적이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좀 불안감이 좀 커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아마 주가 흐름상에서 보면 조금 불안감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암호화폐의 불안정에 따라서 지금 뭐 최근 들어 이제 주가가 조금 뭐 하락을 했었는데요. 아마 추가적으로 조금 변동성은 더 커질 수 있다라는 점도 투자할 때 좀 유의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어제 게임주가 버텨줬는데도 불구하고 위메이드 맥스는 암호화폐 시장이 좀 흔들릴 때마다 주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조금 유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위메이드 맥스까지 이렇게 어제장 특징적으로 움직였던 세 가지 종목들 짚어보셨고요. 앞으로의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라겠고 오늘은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가 수고해 주셨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